자, 그럼 오늘 시장 또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. 자, 오늘 같은 시장이 사실 많은 섹터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 집중을 해보면서 또 섹터단의 종목단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? 오늘의 이슈 TMI 바로 열어보고요.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딥시크가 여전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요.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참 많은 비판도 이제 딥시크는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뻗칠까요? 네, 우선 딥시크가 좀 출시되고 나니까 잘 모르시는 분, 특히나 어르신들이 딥시크가 뭐길래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죠. 이게 쉽게 정리해드리면 기존에 출시됐던 AI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AI라면 중국에서 출시했던 딥시크라는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탄생됐던 칩이라는 관점. 그런데 해당되는 개발 비용이 메타의 어떤 라마3의 개발비 한 10분의 1 수준, 하나로 약 80억 원 정도밖에 개발비가 좀 들어가지 않았다. 그런데 성능은 챗GPT 5원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버전을 구사했다라는 관점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, 이 부분이 정말 80억 원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고, 여기서는 아니다, 우리 뭐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,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사실 뭐 저가형 AI 모델들이 정말 만들어진 것이냐, 이런 부분에 관련된 신뢰성에 관련된 의문들은 좀 있지만,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싹 다 빼고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저가형 AI를 만들어냈다는 것, 이것이 좀 팩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.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이 AI를 훈련하고 여기에 상향되어 있는 기술 고도화를 준비 중인 빅테크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방향성들에 대한 전환 관점에서 노이즈가 좀 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고사양 칩에 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됐던 것.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의 조정이 좀 빌미가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반대로 저가형 AI 모델들이 출시가 좀 됐던 부분들, 특히나 이 부분은 오픈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AI를 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해당되는 오픈소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많은 AI를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들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중저사양 칩에 관련 공급량들은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좀 필요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의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뭐 딥시크의 출시를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AI 산업의 저변 확대 내지는 오히려 산업의 확장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재해석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사실은 딥시크가 상륙하면서 또 반도체 고부가 가치 사업에 관한 위험성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신제품이 1초 컷, 그러니까 완판이 됐다라고 해요. 그만큼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관한 니즈는 계속 시장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러 가지의 시선들을 열어놓고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딥시크의 영향력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에 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잖아요. 이런 기조도 계속 이어지겠죠?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는데, 일단 이게 비용이 저비용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뭐 허구냐,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하고요. 일단 이 딥시크가 좀 출시된 이런 기반 소스는 오픈 소스입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픈 소스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사한 구조의 AI 모델들이 더 많이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, 그것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경우에도 딥시크의 어떤 이 AI 모델을 좀 참고해서 한국형 어떤 AI 모델들을 좀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될 수 있겠고, 후발주자들, 특히나 뭐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AI 모델군을 저가형 칩을 좀 구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활발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. 다만 이런 비용들도 적은 비용이지만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,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
해당된 인력은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좀 이어졌던 AI의 어떤 열풍들은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AI 개발 여건들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웨어가 당장에 뭐 돈을 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,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죠.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더 완화됐던 부분들, 특히나 저가형 AI 모델들이 서비스화를 좀 이루면서 점진적인 수익원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AI 소프트웨어의 확장성들은 저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승부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또 마감 시장 이후에 또 승부주로서 어떤 기업들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 승부주 열어주시죠. 네, 제가 공교롭게도 12월 3일 날 가져왔던 승부주였죠. 카페14를 다시 좀 들고 나왔는데 당시 주가가 한 32,000원대였고 그 이후에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다가 최근에 어떤 상승폭들이 좀 더 확대된 오늘도 역시나 55,900원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. 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 먼저 딥시크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의 활용성 관점에서 좋은 어떤 이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 여건들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뤘는데 4분기 매출액의 증가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나 2025년도에 가시성 있는 성장이 특히나 더 주목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GMV라고 전체적인 쇼핑몰의 총 거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해당된 쇼핑몰 안에서에 대한 거래액들이 증가되면 될수록 여기에 관련된 결제 수수료를 매출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카페14의 경우에는 연동되고 있는 GMV 거래액이 추정돼서는 뭐 한 0.7%에서 많게는 1% 정도를 좀 수익원을 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조를 좀 바라봤을 때 2026년도까지 약 20조 원의 GMV 거래액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유튜브 쇼핑과 연동되는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